안녕하십니까. 의료통역사 이명택입니다. 오늘은 제가 의료용어 약자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나누고 할까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의료통역사들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장에서 문서를 보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이제 구두로 옮겨주는 그런 일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환자분께서 만약에 의료 기록을 가져왔는데 이것이 이제 번역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양이 좀 많을 경우에는 그럴 때는 이제 의료통역사가 그것을 이제 읽고 영어로 이제 설명을 해주는 그런 방식으로도 갑니다. 제가 이제 이런 경우는 종종 이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가장 마지막에 했던 것은 여기 UBC 정신과 쪽이었는데 오프 캠퍼스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떨어진 곳에 있는 의대 별관이죠. 여기에서 이제 정신병동이 있는데 여기에서 환자 가족이 가져온 그 서류를 읽고 해야 되는 서류 양이 한 이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거라 생각했는데 의외로 좀 빨리 진행을 할 수 있었어요. 그 이유는 이제 평소에 제가 이제 의료 용어도 용어지만은 이 약자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웬만한 약자는 이제 그 문맥에 따라서 알 수가 있죠. 보통 이제 우리 정신병제 세 가지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세네 가지잖아요. sadness, 그 다음에 depressions, right? depression, 그 다음에 mood swing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bipolar disorder 또는 이제 schizophrenia라고 해서 이제 정신병이거든요. 이게 네 가지 정도로 해서 이제 분류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공격성 여부에 따라서 또 분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어그레시브인지 아니면은 이제 패시브인지 이런 것들을 해서 이제 구분해서 하는 터미널로지가 있어요. 이런 부분을 이제 의료통역사들 같은 경우는 조금 관심을 갖고 알아놓으시고 그 다음에 평소에 이제 우리가 통역을 들어갔을 때 어차피 순차 통역으로 들어가니까 노트 테이킹 하실 때 이런 약자들을 좀 알고 계시면 이 시간도 많이 단축할 수가 있고 또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도 이제 빨라질 수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원래는 스켈레털 시스템 쪽에 관련된 예를 들어서 이제 arthritis, osteoarthritis 아니면은 rheumatoid arthritis 또는 osteoporosis 이런 계통의 오늘 단어를 해야 되는 날인데 순서적으로는 하지만 제가 이제 그걸 잠깐 다음으로 좀 미루고 오늘은 의료 용어에서 어떤 약어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쓰는 부분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 우리가 골뱅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흔히들 이제 이메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앞에 부분 얘기하고 이 부호가 나오면 대부분 이제 골뱅이 gmail.com 골뱅이 naver.com 이런 식으로 이제 하시는데요. 네, 맞습니다. 골뱅이입니다. 이 골뱅이 표시는 여기서는 이제 at이라고 발음해요. at 써있죠. at 이렇게 발음이 이제 at이라는 것과 유사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at이라고 하면 어디에서 어디에 있는 이런 걸 표시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도 그렇고 쓰는 분들도 이 골뱅이 표시하시고 그 다음에 LLQ left lower quadrant. 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at 그리고 나서 LLQ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때 왜 이렇게 사사분면 배 복부에 그려서 여기가 이제 LUQ, RUQ, LLQ, RLQ 이렇게 표시한다고 했잖아요. 이 지역에 있다. 이런 것들을 의미할 때 의료 기록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할 때 이렇게 약자로 써서 표시를 많이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어디에 위치한다 이런 의미로 이제 사용하는 그런 용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용어로 이제 우리들이 이거는 기본적인 거지만 보겠습니다. ANP라는 게는 이제 물론 이제 다른 의료 산업 외에 의료 분야 외에서는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있겠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전부 다 이제 medical terminology이기 때문에 의료 분야에서는 이제 anatomy and physiology입니다. 그래서 해부 생리학을 이야기할 때 ANP인데요.
뭐 이런 경우는 이제 뭐 흔히 접하진 않습니다. 가끔 접하는 경우가 있으실 거예요. AMP, have 생리학 이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용어는 이제 AB라고 쓰거든요. AB, terminating the pregnancy. 그러니까 이제 임신을 갖다가 이제 종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공적으로, artificially. 그래서 약자로는 그냥 AB 정도 이렇게 쓰시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이따 나오겠습니다. 이제 복부는 이제 abdomen이거든요. 이제 보통 이제 stomach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의료 용어에서 이제 abdomen. 그래서 ABD, 이런 식으로 해서, 쓰시기도 하고, 저는 이제 ABDO, abdo라고 쓰기도 하고, 사람에 따라 약간 다릅니다만은, 만약에 이런 용어들이 이제 어떤 의료 문서에 기록이 되어 있다면은 그 문맥에 따라서 이걸 이 의미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abortion is the ending of a pregnancy by removal or expulsion of an embryo or fetus before it can survive outside the uterus. 네, 그렇죠? 그래서 살아나기 전에 이제 싹을 자른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뭐 사용하는 사람 마음인데 만약에 그때 이게 만약에 OBGYN 이제 obstetrician 그 다음에 gynecologist거든요. 그래서 산과 부인과를 합쳐서 그냥 OBGYN이라고 하는데 이런 통역을 들어갔을 때는 이제 복부에 대한 이야기, 뭐 abortion 관련된 이야기, 아니면 뭐 induced, 아니면 뭐 그런 어떤 것들, 뭐 어떤 유도분만이라든지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때 그 어떤 과에 들어가냐에 따라서 이제 이런 어떤 약어들이 사용하는 용도가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이제 abortion이라고 할 때는 이제 AB 물론 이렇게 쓰기도 하지만 보통 이제 저는 이렇게 그 자리에서 이렇게 표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termination, 그죠? terminate, 끝내는 거예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제 약어로 이렇게 사용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복부라고 할 때 이제 abdomen, 좀 이따 나오겠습니다만, abdomen. 우리 보통 이제 stomach이라고도 하거든요. 같은 의미인데, 보통 의학적으로는 이제 abdome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abdomen 할 때 이제 그런 어떤 복부에 대한 이야기 나올 때 보통 이제 저는 ABD라고 많이 쓰는데요. 또는 때로는 abdo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용어가 또 다른 게 나올 때가 있거든요. 이럴 때는 이제 노트할 때는 abs라고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을 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abortion이라는 걸 아셔야지만이 AB 또는 뭐 ABD, abdomen 구분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일단 한번 익혀놓고 나시면은 별 큰 거, 뭐,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abortion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네, 설명이 잠깐 나왔죠. Abortion is the ending of a pregnancy by, 자, 여기서 이제 is라는 게 동사, 항상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주로 귀담아 들으셔야 될 것이 이제 동사예요. 왜냐면 직접적인 어떤 여기는 subject part잖아요. 그러니까 주어가 여기 있는 것이고, 보통 이제 주어가 행위의 주체가 항상 맨 앞에 영어 같은 경우 나오죠. 그리고 나서 거기에 대한 직접적인 어떤 어떤 힘이 되는, 동력이 되는 그런 가장 중요한 것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동사예요. is 무엇이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define 한 거죠. 그래서 ending, 끝이다. 어떤 거의 끝이냐면은, 이 보통 이제 전치사 뒤에, 전치사들이 이렇게 우리 많이 공부하시니까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앞에, 보통 앞이나 이쪽에 있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형용사 같이 어떤 것들을 설명하는, describing.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통역하실 때는 얼마나 많이, 그죠? 어떠한 정도로 뭐 심하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표현 할 때 많이 쓰이거든요. 그런데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abortion is the ending. 그런데 of a pregnancy, 임신, 그죠? 임신을 이제 종결하는
끝내는 그런 것들이에요. 어떻게 함으로써 by removal. 그 다음에 or라는 거는 이제 등위 접속사라고 해서 우리 왜 and, but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게 이제 coordinative connector라고 하거든요. 이제 그런 문법적인 거는 이제 한번 보시면 되는데 같은 그 값을 가집니다. 이것 또는 이것이에요. 그래서 removal or expulsion, expulsion 긁어내는 거거든요. 추출해내는, 그 제거를 하거나 뭐 이렇게 추출해내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걸 추출하냐면 of an embryo, 그 다음에 fetus, 그 태아, 아기의 씨죠. 그거를 이제 제거하는 방식을 통해서 이제 임신을 끝내는 것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before 뭐뭐 하기 전에라는 뜻이에요. It can survive outside the uterus. 그 자궁, uterus라죠. uterus. 이거는 이제 자궁이에요. 자궁인데 자궁 외부에서 살아나기 전에 이제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이 abortion, 뭐라고 하죠? 낙태. 그래서 이제 참고로 좀 재밌는 사실 하나 좀 있어가지고 지금 여기 이제 잠깐 웹사이트 찾은 건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출처는 위키피디아입니다. Abortion in Canada is legal at all stages of pregnancy and funded in part by the Canada Health Act, while some non-legal barriers to access continue to exist, such as lacking equal access to providers. Canada is the only nation with absolutely no specific legal restrictions on abortion. 캐나다 같은 경우는 완전한 그 유산 낙태에 대해서는 임신의 시기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낙태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유일하게 특별한 어떤 그 규정이 제한 사항이 없는 낙태 관련 제한 사항이 없는 그 유일한 국가로 지금 기록이 되어 있네요. 법적인 어떤 규제가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네, 다음은 이제 그 abortion까지 끝났죠. 다음은 우리가 이제 그 비슷한 그 A, B로 시작되는 용어 중에서 abdomen, abdominal 또는 abdomen, 복부의 이런 뜻이에요. 그 abdominal. 그래서 복부의 abdominal 하면은 이제 복부의라는 뜻이 되겠고 abdomen, abdomen입니다. abdomen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복부라는 뜻이 되는데 보통 이제 그 복부 쪽에 위치하는 뭐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abdomen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줄임말이 ABD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화면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다음 화면에서 나오는 거는 이제 ABG이죠. ABG. 이건 이제 arterial blood gas, 동맥혈 가스를 의미하는 겁니다. 동맥혈 가스. 이제 동맥에 있는 흐르는 피 중에 이제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 이걸 이제 보기 위한 그런 검사를 할 때 ABG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요. 네, 잠깐 간단한 배경적인 것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배경을 좀 보면은 이걸 이제 동맥에 있는 그 피를 뽑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그 radial artery. 우리 여기 손목에 보시면은 왜 그 맥을 짚는 곳 있죠? 여기 지금 보시면 이 부분인데 이 뼈가 이제 위쪽에 있는 이 뼈는 radius. 예전에 제가 같이 우리 했었잖아요. 스켈레터 할 때 이 아래에 있는 건 ulna 본인데 radius 이 본 여기 이쪽에 그 동맥이 지나가요. 이 속에서 이 자리가 이제 radial artery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피를 추출하기도 하고
또는 이제 femoral artery라고 해서 그 우리의 그 사타구니 쪽으로 해서 그쪽에 있는 네, 피를 추출하기도 합니다. 주사기를 이제 물론 대퇴부 쪽이죠. 주사기를 이제 꼽아서 일정량을 이제 네, 피를 추출한 다음에 이 안에 있는 그 피에서 산소, 오xygen, 그 다음에 이제 카본 다이옥사이드, CO2 네, 비율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기 위한 검사로서 이제 실시를 하는데요. 조금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보면 자, 이제 위키피디아 잠깐 꺼내왔는데 잠깐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ABG 테스트 같은 경우는 measure 재는데 뭘 재냐면요. 동맥혈에 흐르는 그 가스들을 검출을 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소와 카본 다이옥사이드 CO2입니다. 이산화탄소의 구성을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맥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그 systemic circulation 있고, 그 다음에 pulmonic, 우리 그 인체에서 그 피가 돌아가는 데는 두 가지 중요한 그 순환이 있잖아요. 첫 번째는 이제 systemic circulation이라고 해서 심장으로부터 이제 그 펌핑된 피가 이제 그 aorta를 통해서 대동맥이죠. 그래서 전신에 이제 이렇게 흩어지는 그런 것이고요. 그 경우는 이제 심장에서 나가는 동맥을 통해 나가는 피는 이제 산소를 머금고 나가는 피예요. 그 다음에 이제 pulmonic circulation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의 그 심장의 양쪽 좌우측에 폐가 이제 위치하고 있잖아요. 이 폐와 심장 간의 어떤 그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그 다음에 또 새롭게 유입된 산소를 받아오는 그런 중요한 또 그 순환하는 곳이 폐순환이거든요. 이 폐순환 두 가지가 나눠지는데 우리의 그 신체의 어떤 체순환,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체순환입니다. 체순환.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폐. 두 가지의 중요한 그 순환이 있는데요. 체순환 시의 어떤 그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그 구성비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기 위한 그런 검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arterial blood gas analysis라고 하거든요. 이제 ABGA라고도 하고 그 동맥혈을 검사하는 그 이유가 왜 하는 거냐면 일단은 지금 이제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폐에 그 가스 교환 능력을 알아보는 가장 주요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중환자들을 평가하고 관리할 때 아주 기본적으로 이제 이 검사법을 사용하게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중환자실에 있는 그 환자분들, 특히 이제 요즘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이 자신의 그 힘으로 실제 호흡을 하실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일단 기계를 돌리는 비중을 조금 높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가호흡률이 뭐 한 20% 정도. 나머지 이제 기계에 의존한다든지, 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이제 의료진들이 이제 기계를 좀 어느 정도 의존도를 좀 낮추기 위해서 자가호흡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야간에는 주로 이제 의식이 없는 상태로 들어가니까, 예를 들어서 100% 다 기계를 돌린다면 주간 동안에는 뭐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자가호흡을 하는지를 봐야 되니까 또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계를 돌리는 비중을 좀 낮추고 일부러 좀 낮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이제 이런 arterial blood gas analysis를 통해서 계속 그 점검을 해가면서 이제 진행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할 때 이제 사용하는 그런 기법입니다. 보통 이제 우리들이 그 arterial blood gas analysis에 관련된 부분은 아마 평상시에 의료통역을 하실 때는 그렇게 들을 이유가 별로 없는데, 만약에 이제 중환자실 또는 이제 palliative care, 이제 말기 환자 병동 같은데 이런 쪽에서 통역을 하실 때, 이때에는 좀 접하실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좀 알고 계시면은 도움이 좀 되실 거예요. 네. 다음에 이제 알아보실 약자는 이제 이 단어입니다. AC. 네, AC. 네. Before meal. 예, 식전. 예, 식전이라는 뜻입니다. 이 라틴어예요. 이거는 이제 라틴에서 나오는 단어인데, 라틴어에서 라틴. 여기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죠. 보시면은 AC는 약자인데 프리스크립션 쓰실 때 왜 우리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식전, 식후 이런 거 중요합니다. 왜냐면 약에 따라서는 공복에 드시면은 이제 그 위에 스토막 업셋 이게 좀 안 좋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약들은 항상 약을 이렇게 식사와 함께 보통 with meal 이렇게 하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시거나 아니면 식후에 보통 우리 30분, 뭐 식전 30분 이렇게 드시잖아요. 그 표시를 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식전, 이런 뜻이에요. 여기 지금 우리가 저번에 봤던 그 and, 그렇죠? 앞에, 전에 이 뜻이에요. 우리 그때 anterior, 그렇죠? 그 다음에 posterior. 보통 이제 포닥 예를 들어서 anterior은 앞쪽이라는 뜻입니다. 앞에 어떤 일이 있기 전에. 그 다음에 이 post라는 것은 어떤 일이 있고 난 후에, 예를 들어 지금, now, 현재라면은 그런 어떤 의미예요, 그죠? 의미인데 여기서 이제 post라는 것은 이제 어떤 후에, 그죠? 후에. 이거는 이제 ant라는 건 전에 이 뜻이죠. 그래서 뭐 포닥 그러면 이제 post doctoral degree, 그러니까 박사학위를 받고 난 후에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포닥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고, ant라는 거는 이제 전이라는 뜻이죠. 근데 이제 sebum이라는 거는 식사라는 뜻이야. meal, 음식.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food, 음식을 먹기 전에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네, 용어에 이런 거는 이제 환자분들 차트 있죠, 차트. 여기서 보시는 것도 처방전 내실 때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우리들이 이제 어딘가요? 네, 식사전, 식전, 예, 이 뜻인데 처방전 같은데 보시면 이제 써 있기도 하고, 또는 의료 기록에 써 있고, 또 한 가지는 병원 안에 환자 침상 옆에 화이트보드에 이제 써 있을 때도 있어요. 어떤 약 같은 거 줄 때 약의 디렉션 같은 걸 이제 지시사항 같은 데 보시면은 이런 경우가 이제 약자로 표시되는 경우를 종종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after meal이라는 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예, post니까 P겠죠. 그 다음에 똑같이 sebum이니까 PC예요. 이거는 이제 after. after meal, 식후. 네, 식후라는 건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예, 리즈닝 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라틴에 대한 언어들은 좀 어느 정도 외우고 들어가셔야 돼요. 네. 네. 그러면 다음 단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단어에 들어가 보시면 ACLS라는 단어가 있어요. ACLS라는 단어는 이제 ACLS라는 단어는 전문 심장소생술, 기본적인 심장소생술이 있고 전문 심장소생술이 있어요. 있는데 보시면 이제 의료 종사자가 시행하는 어떤 알고리즘이에요.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 좀 보시면 cardiac이라고 써있죠. cardiac이라는 것은 이제
보통 이제 여기 Advanced Cardiac Life Support라고 되어 있죠. 여기는 이제 Cardiovascular라고도 표시합니다. 이 단어는. 네, 심혈관, Cardiovascular 또는 Cardiac, 얘는 심장, 그죠? 이런 것들은 이제 구호 조치 할 때 따르는 그 알고리즘인데, 이 경우는 이제 보통 이제 긴급, 네, urgent, 긴급을 요하는 그런 경우에 이제 사용하는 겁니다. urgent treatment, 보통 이제 저는 TX라고 표시하는데요. urgent treatment for 예를 들어서 이제 cardiac arrest, 그 다음에 stroke, 그죠? 심장마비 또는 뇌졸중 또는 이제 myocardial infarction. 보통 이제 urgent니까 acut이겠죠. 급성 심근경색 이런 것들이 왔을 때 이제 살리기 위해서 보통 심장마비라고 하잖아요. 이런 것이 왔을 때 또는 기타 다른 어떤 그 생명을 목숨을 위협할 수 있는 심혈관계 관련된 어떤 비상 상황이 있을 때 시도하는 응급 소생술입니다. ACLS.